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하는 3개월은 청간. 그렇죠? 청간. 청간이 오히려 조금 수월한 게, 청간은 일간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간 위주로. 그래서, 또 개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일간론이라고 해갖고 또 이렇게 파트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주론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간과 일주론 아니면 신살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면은 개미가 그 개미 할퀴라는 동물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진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일주론에 빠진다든가 신살론에 빠지면은 선입관이 생겨요. 선입관. 갑자 그럼 묻지 마라 갑자 일주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병신 일주 그러면 하나씩 병신 같은 짓만 한다. 뭐 무자 일주 자식이 없다. 그렇죠? 어디서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여갖고 이걸 그냥 한쪽으로 코드로 몰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신살론도 마찬가지죠. 뭐 역마살 아니면 도화살 이런 살이 딱 있다고 눈에 탁 먼저 들어온다. 그래갖고 선입관에 딱 써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월지에 목욕을 깔았다. 목욕 도화 함지죠. 그러니까 배우기는 월지가 엄마를 배웠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가 첩이요. 당신 엄마가 소실이 분명하고 아니면 당신 엄마가 바람둥이요. 그러다가 책상 뒤집어 엎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선입관에 잡혀버리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도 시속을 따라서 이것이 나온 것이 명리학이 나온 것이 당나라 때부터 우리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부터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사주라는 개념이 나온 게 당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껏해 한 1200년, 1300년이 됐어요. 대신 음양이라는 개념, 주역이라는 개념, 황제 내경에서 말하는 그 운기학이라는 개념은 한 3000년, 4000년가량 됐지만 더 나가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4000년가량 됐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어떤 명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음양오행을 갖고서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명리학이 성립된 것은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자평학이거든요.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이젠 일간 위주로 만드는 바람에 그때부터 자평학이 됐는데 자평학이 완성된 것은 송나라 말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7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명리학이 완성된 책자가 거의 적천수라고 하는 청나라 때 나온 적천수 책인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명리학 이론의 약 80%가 적천수 이론을 갖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학위를 받을 때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명리학은 적천수 망령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적천수 이후에 나온 책은 새로운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7, 80%를 적천수 이론을 갖고 푸는데 그 와중에서 일간론 일주론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했지만 굉장히 많은 선입관을 갖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그럼 간목일간이 동양목이요, 거목이요 해갖고 굉장히 많은 이제 거기에 예가 다르죠. 우리가 기초과정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이 아니라 목기죠. 목기예요. 우리가 기운을 처음엔 6가지 기운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5가지 오행으로 바뀌었는데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목화토금수가 원래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화, 목금토라고 하는 순서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을 결정을 하죠. 순서를. 그러면서 상생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상생 이론을 정립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목기라고 하는 거에서 목기의 성격이 뭐냐?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 자연물에는 어떠한 5가지의 기로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다. 그 목기의 성격은 뭐냐? 바로 곡직이다. 곡직. 굽을 때는 굽고 똑바로 올라가는 성격이 목기의 성격이다. 그 똑바로 올라가고 굽는 성격을 자연물에서 찾다 보니까 가장 거기에 맞는 것이 뭐예요? 나무도를 하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목기의 대명사가 나무가 된 거지 바로 뭐예요? 목이 있고 오른 나무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목기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곡기라는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지금은 목 이꼬로 나무가 있지만 원래는 이것은 뭐냐? 곡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러한 성격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당군조선 하게 되면 거기 따라 나온 게 기자손이라는 말, 기자조선. 그 기자라는 사람이 바로 홍범구조라는 그 책을 뭐냐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이념서를 내려주면서 홍범구조의 오행이라는 개념을 목화 토금수,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를 쓰면서 목왈 곡직이요, 화왈 염상이요, 토왈 가색이요, 금왈 종혁이요, 수왈 윤화라고 하는 그 오상의 성격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목왈 곡직인데 왈 뭐냐? 산, 그 맛은 시다. 화왈 뭐예요? 고, 쓰다. 토왈 감, 달다. 그렇죠? 신왈 신, 맵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왈 함, 짜다. 바로 오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미와 오상이죠. 오성격. 이 두 가지를 이미 4,000년 전에 이미 정립을 해놨어요.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오행의 성격, 그 다음에 오행의 맛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갖고서 봐야 되는데 간목 그러니까 이것은 양목이니까 동양목이다, 거목이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목의 특성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30m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고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을철 겨울철 되게 되면 다 이파이 다 떨어지게 되면 동양목으로 잘라야 된다. 여름철에 봄철이 되면 벚꽃이 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렇구나. 그러면 천간이 10개가 있잖아요. 10개. 식간. 그럼 사람은 전부 10개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혈액형을 4가지 형으로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 A형의 성격은 이렇고 B형의 성격은 이렇고. 근데 안 맞아요. 저를 갖다가 평가하시는 분이 제 혈액형을 추측을 하는데 A형부터 AB형까지 다 나와요. 제가 막 노래방 가서 놀고 막 술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전부 저보고 O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우울하게 있고 이렇게 염세적이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거 보면 또 A형이라고 그래. 또 맑고 밝고 막 이렇게 한 걸 보면 또 B형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4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양에서는 그걸 뭘로 나왔죠? 바로 사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상 체질인데 사상은 동양 사상에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음양오행의 주역상에 나오는 사상이 있고, 그 다음이 운기학에서 삼음삼양에서 나오는 사상이 있고, 그 다음이 동무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편집하면서 쓴 사상이 있고. 근데 이 사상이 전부 틀려요. 용어는 똑같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똑같아. 용어는. 근데 그 성질은 각각 틀려요. 근데 우리가 사상 체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이냐, 태음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바로 주체질이 있고, 주체질은 A형이요. 근데 A형을 주체질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B형 성격을 또 갖고 있어. 그걸 부체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체질. 그래서 A 플러스 B형. 얘가 50%, 얘가 30%. 그 다음 또 또 보조체질이 있어요. 보조체질. 그렇죠? 얘가 O형이야. 그럼 얘가 15%나 되겠죠. 그럼 나머지 또 5%가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복합체질이에요. 복합체질. 그래서 우리가 사상체질에서 8상체질, 16상체질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운기학에서 나오는 체질은 60가지 체질이 나와요. 오운육기에서는 60가지 체질.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몇 가지냐? 약 110만 가지 체질이 나오잖아요. 110만 가지 경우에. 근데 그것도 맞느니 틀리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4가지로 구분됐다. 천간을, 일간을 10개로 구분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 전 세계 사람은 10가지로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간목도 간목 나름이다. 간목도. 즉 간목도 춘목이냐, 아니면 하목이냐, 추목이냐, 아니면 동목이냐에 따라서 간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목이. 그래서 이러한 춘목, 하목, 추목, 동목을 구분을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이거는 1, 2, 3월, 4, 5, 6월, 7, 8, 9월,
그다음에 10, 11, 12월 전부 틀리겠죠. 틀리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다. 임수일간. 임수일간은 대수예요. 큰 바다라든가 아니면 큰 강이라든가 호수, 양수라서 대수라고 우리가 말을 붙인다. 근데 이 대수가 되기 위해서는 원원 장류가 돼야 되겠죠. 멀리 흘러가고 강폭이 넓고 수량이 많아야만 그것이 명강이에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가장 큰 강 유역에서 발달했잖아요. 인더스강, 겐지스강, 나일강, 황하강이라는 바로 큰 강이 우리가 수렵어로 시대에서 즉 원시 시대에서 수렵어로 시대를 거쳐서 이제 농경 문화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 그래서 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대수인데 형상은 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춘월이냐 하월이냐 추월이냐 동월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즉 봄에 춘의 임수다. 아직 뭐야 이 물은 녹지를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춘도 1, 2, 3월 달 아니에요. 1, 2월 달 입추, 입춘 우수 경칩, 그렇죠? 입춘 우수 대동강 물이 얼렸다 할지라도 경칩이 지나서 개구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또 물이 한 번 더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꽃샘추위. 그래서 이 물을 쓸 수 있는 물이 언제냐? 이 1, 2월 달 물은 수생목이 즉 수생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냉수니까. 아직 얼음물이니까. 그래서 수생목을 하려면 뭐예요? 저거를 데펴줄 수 있는 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화기. 그래서 언제부터 화기가 필요 없이 수생목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청명절이란 말이에요. 청명절. 오늘부터예요. 오늘이 청명이라니에요. 오늘부터 청명이기 때문에 바로 식목일이라는 글자를 왜 만들었냐? 식목일을. 식목이라는 글자를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땅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때가 뭐예요? 바로 청명절이에요. 그래서 식목일을 청명절 전후로 식목일을 정한 거예요. 그때 나무를 심어야만이 그 나무가 물을 흡수한다. 이 이전까지는 물을 줘도 뭐예요? 약간 미운 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이때부터는 자연이 먹을 수가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도 틀려요. 하월의 임수다. 여름의 물이니까 굉장히 좋겠죠. 인기가. 그렇죠? 근데 강폭은 한강폭인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실개천이 흘러. 그럼 그거는 물이 아니죠. 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에이 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오니까 이런 사람들 하월의 임수인데 신금의 인수의 그 원원 장류가 물을 펑펑 쏘아주는 기능이 없다. 그런 물 같으면 뭐예요? 첫 평가는 좋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기는 있을지언정. 자, 가을철의 물이다. 가을철의 물 같은 뭐예요? 가을에 이래서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있다. 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을인데 태어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용신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가을철에는 물을 써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가을철에 이제는 뭐예요? 7, 8, 9월이다. 8월 달이면 추석이죠. 그렇죠? 추석 끝난 다음부터는 거의 뭐야? 농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한참 뭐예요? 곡식이 나달이 익을 무렵이란 말이에요. 이때 7, 8월 달에는 임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병화가 쨍쨍 내려줘야만이 곡식도 여물고 과일도 당도가 높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경신금이 많다. 경신금은 숙살지기면서 수렴지기죠. 모든 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면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기가 없다. 그러면 그 열매는 당도가 떨어지고 곡식이 나달이 여물지가 않으니까 1등품이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2등품이나 3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똑같이 1을 1년 농사했는데 나는 출하했더니 2등품이래. 3등품이래. 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에 대한 불만, 제도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학교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왜냐면 나는 왜 3등품이냐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한 박스 팔 때 난 3박스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더 힘이 들어. 근데 거기다가 임수가 들어왔어요. 임수가. 그럼 대수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태풍 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농작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낙과죠. 그러니까 가을철에 내가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잘못 끌어들이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래서 건조하다. 임수가 들어왔다. 겨울철에. 이보다 폭설이 내렸단 말이에요. 폭설이. 과연 그 폭설이 내려서 내가 폭설을 위해서 타고 갈 설원차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 같으면 모든 게 다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일주 같은 자, 금생수로서 이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란 말이에요. 계속 펑펑펑 쏘아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떤 병광생기질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뭐예요? 올라오니까 이 물이 마르지가 않잖아요. 남자 같으면 정에게 마를 날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치마만 들어오면 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고 여자고 섹스의 화신이다. 남격이라고 넘어가죠. 남격이라고. 철철 넘치는 격이다. 근데 해월에 태어났어. 아니면 축월에 태어났어. 축월의 임수의 임신이다. 물을 펑펑펑 쏘아주는데 이 물이 뭐예요? 흘러가줘야 되는데 물의 성격은 뭐예요? 윤하네, 윤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줘야 되는데 축월의 해월의 임신이면 뭐예요? 이 물이 얼었잖아요. 꽁꽁 얼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얼음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럼 빙산이죠, 빙산. 빙산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위에 7분의 1만 보이고 7분의 6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겨울철에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7분의 1만 표현되고 나머지 7분의 6은 감추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간 타이타닉 또 지나가다가 여기에 걸려갖고 침몰된단 말이에요. 또 아까 남중이라고 해서 철철 넘치는 섹스의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다 얼었어. 몸이 냉해, 다 얼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을 성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자들은 오히려 성녀가 많단 말이에요. 성녀, 섹스리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철의 계절에 따라서 이걸 다시 평가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일간론, 일주론, 신살론 이것은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의 기본 정의가 뭐냐? 기본 정의가 사주 팔자 8글자에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예요. 생극재화를 갖고서 그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 명리학이지 일간론 갖고 보는 것이 명리학이고 일주론 갖고 보는 것이 신살론 갖고 보는 것이 명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할 것이지 진짜 명리는 뭐냐?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의 이론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론도 바로 뭐냐? 춘목이냐 하목이냐 추목이냐 동목이냐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틀리는 거예요. 자, 간목이 춘목이다. 이제 쭉 나오겠지만 여기에 경금과 신금을 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신강사주다. 신강사주다. 간목인데 신강이래. 그러면 목이 강하니까 비겁이 강하니까 관으로 쳐야 되겠죠. 첫째는 관으로 쳐야 되는데 칠 때 있고 뺄 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 관으로 쳐야 되느냐, 어느 때는 살살 잘려서 빼줘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시작은 금을 용으로 쓰겠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춘목일 경우에 경금과 신금이 있다. 그러면 어느 걸 용을 써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걸 용을 쓸까? 네? 신? 또 목기가 왕하니까 군비쟁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기가 왕하니까 내가 간목일간에 목기가 왕해. 그럼 군비쟁제죠. 비겁이 많이 모였어요. 자, 대우의 사람들은 군비쟁제 목기가 왕하다 그러면 경금으로 때려요. 일단 경금으로. 자, 근데 신금이 나왔죠. 명리학은 뭐야? 논리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이란 말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자, 신금이 왜 신금이에요? 네. 또 다른 분은 왜 신금을 써야 되냐? 경금을 안 쓰고. 저것이 계절적으로 춘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춘목. 경금을 쓴다는 것은 밑둥을 자르는 거거든요. 밑둥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이에요. 즉 그거를 대들보나 기둥을 만들 때 쓴단 말이에요. 밑둥을 자르는 것은. 근데 봄철에 밑둥을 잘라버리면은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봄철에는 잎이 다 피었어. 이렇게. 어느 것이 고든 나무인지 흰 나무인지 다 구별이 안 돼. 그렇죠? 근데 겨울철 이때는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무 원줄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건 제목감이다, 저건 제목감이 아니다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량지목을 할 때는 경금이 당연한 거예요. 경금이. 근데
춘목은 경금과 신금을 때는 경금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은 춘목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 열매, 가을철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신금을 쓰는데 신금은 왜 쓰느냐? 바로 춘목의 신금은 뭐냐? 가지치기, 정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 그래서 봄철에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서 솎아주는 기능을 할 게 필요한 거지, 그것이 너무 가지가 우거웠다 그래서 밑둥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같은 얘기로 우리가 을목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을목. 자, 을목이 난초예요. 난초. 우리가 그 화초라고 그러죠. 아니면 잔디, 이끼, 아니면 관목.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나무란 말이에요. 자, 을목도 동목이 됐다. 추워요. 해자 추거리니까 굉장히 추울 때 태어났어요. 자, 추우니까 뭐예요? 조후가 필요하죠. 조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으니까 병이나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병이나 정화가. 자, 근데 겨울철에 동월의 을목, 그러니까 동목이죠. 동목일 경우에는 병화를 써야 되느냐, 정화를 써야 되느냐. 둘 다 용신, 화용신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사주에 병도 있고 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걸 내가 용을 해야 될 거냐? 그렇죠? 어느 걸 용을 할 거냐? 자, 어느 걸 용을 해야 돼요? 정.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네. 왜 못 이유는 게 명령 계속 외우가 들어가거든요. 왜 못 버티는데요? 을목이 약해서? 병화도 약한데요. 겨울철 병화는? 우리 여름에는 병화가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 옷 다 벗고 나가잖아요. 겨울철 병화는 사람들이 꼭 병든 병아리 새끼 뭐냐고 전부 양지 같은 곳에 전부 사람이 앉아갖고 햇볕 쬐고 있잖아요. 병화가 약하니까. 그렇죠? 병화는 밤낮으로 다 데워질 수 있는데 네. 병화는 한나절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을목이 난초라는 개념, 그렇죠? 화초목이란 말이야. 화초목일 경우에는 겨울철에 그 미약한 미지근한 태양을 갖고 낮이 짧아요. 거기에 나가면은 일단 온몸은 녹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름철은 강렬한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의 기운은 없죠. 근데 해가 짧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가면 밤이 더 길어요. 겨울철에 밤이 되면 을목은 얼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그래서 이 동월에 태어난 을목일주들은 절대 뭐야?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순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낮에 그 따뜻한 그 태양 몇 시간 받으려고 나갔다가 밤 되면 뭐예요? 오도를 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얘는 뭐예요? 태양보다는 오히려 온실에 있는 전등불이 좋다는 소리예요. 대신 온실에 있는 거는 24시간 켜 있잖아요. 그렇죠? 켜 있으니까 전등불 아래서 있는 것이 을목으로서는 더 따뜻하고, 우리가 난초 같은 건 뭐예요? 겨울에 온실에서 꽃 피잖아요. 바깥에 놓으면 다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수목 응결이 돼갖고 수목 응결에서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온실 속에 들어간 것은 정말 살죠. 꽃을 핀단 말이에요. 대신 얘가 있으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온실이 비닐하우스만 씌워놓으면 온실이에요? 아니죠. 난방을 해, 난방을. 그렇죠? 난방을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간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목.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화가 또 이건 뭐예요? 굉장히 약한 불이죠. 모닥불이라든가 등대불, 이렇게 등촉불이란 말이에요. 간목을 집어오면 목다 화식으로 오히려 꺼질 수가 있어. 불이 통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쪼개서 지가겠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경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경금. 이렇게 시리즈로 쫙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수순이에요. 수순. 즉 우리가 바둑을 배워도 수순이 있어요. 수순이 틀리면 대마도 못 잡고 내 말이 죽어버려요. 수순이 맞으면은 엄청 큰 대마を잡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 수순이 있어요. 수순이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수순이 틀려버리면 비록 모든 건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렇죠? 이러한 수순을 익히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배우려는 청간론이에요. 청간. 즉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청간에 대한 물상 통변을 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이거를 배워야만 안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을이 정화가 있어야 한다? 정화 하나만 있으면 이 정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 아니에요. 얘는 항상 뭐야? 노심초사하고 있어야 돼. 저 불 언제 꺼질까? 그렇죠?
감목이 있어야 된다. 감목만 있으면 통나무 들어오게 되면 집어먹죠. 감목이 없어. 내 사주에. 해수분이 없어. 해수분이. 해수분이 없으니까 뭐야? 해 중에 감목을 끄집어내서 불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해 중에 감목. 그러면 겨울철에 해수는 얼음물이죠. 얼음 밑에 나무가 있단 말이야. 즉 호수 속에. 그 나무를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그건 뭐야? 물이 퐁당 쳐진 나무 아니에요. 그걸로 불을 지피려니까 연기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수에 감목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뭐야? 눈물 흘릴 일이 많다. 언제까지? 이 감목이 다 마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절을 향해서 즉 1월부터 12월까지 감목에서 쭉 훑어봐야지 감목은 무조건 어떻다. 을목은 무조건 어떻다. 그렇죠? 그거는 주체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상체질에서 태양체질 그거만 아는 거예요. 근데 태양체질에 태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뿐이 안 돼. 그것도 역시.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갑한테 을, 갑한테 병, 갑한테 병, 정, 갑한테 경. 근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가에는 세 글자가 남아있어 아직도. 그렇죠? 세 글자가 남아있으니까 세 글자가 전부 내 자연옆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감목이 틀려지고 그것이 춘이냐 한이냐 추냐 동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1, 2, 3이냐 4, 5, 6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뭐냐? 아, 감목이 하나 서 있다.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1가지 감목이다. 그러면 캠퍼스에다가 머릿속에다가 커다란 나무, 광릉 수목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하나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옆에 있는 그림을 쫙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감목이 뿌리가 30m까지 가야 되는데 뿌리가 너무 갈당이 약하다. 그럼 토가 약하죠. 그럼 토가 필요하겠구나. 이 감목이 너무 가지가 많으니까 가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신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것이 동량지목이 돼야 할 나무다. 잘라줘야겠다. 그럼 경금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사주가 또 감목인데 너무 메말라. 메말르니까 푸석푸석해. 밀면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쭉 그려보다 보면 너무 많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많은 거를 줄이고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용신이란 개념이란 말이에요. 용신이란 개념.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는 글자를 갖고서 즉 우리가 십신이죠. 비견,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라는 이런 걸 갖고서 용신을 찾아. 신강이나 신약을 갖고서. 그 다음 그걸로 그림을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림을. 과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그림이냐.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사주, 내 사주를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일간이 어떻고 일주가 어떻다. 그러면 이거는 선입관에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죠?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일간론을 위주로 지금 청간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계절과 그 다음에 뭐냐면 월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방법이 뭐죠? 일간을 찾고 간목 일간이다.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몇 월생이냐. 그렇죠? 4월의 간목인지 인월의 간목인지 해월의 간목인지 이거를 먼저 찾아야만이 그림의 계절이 먼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거를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지 꽃을 피게 해야 되는지 잘라서 제목으로 써야 되는지 그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필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도끼를 갖고 왔어. 안 되잖아요. 도끼가 필요한데 꽃을 피웠어. 해월의 간목이 병화가 꽃이 만발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겨울에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데 혼자 민소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뭔가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특수한 길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춥잖아. 민소매 바람 다닐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계절이 반대쪽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계절 때 남쪽으로 내려가면 호주로 이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마음껏 미친놈 소리 안 듣고 활기치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겨울철에 눈이 쏟아지는데 혼자 민소매 바람 나와요. 제가 지난번 영하 30도 할 때 덕유산 갔다 왔잖아요. 덕유산. 근데 그 중에 저랑 딱 10살 차이 먹은 애가 있는데 제가 10년 후배죠. 아예서 민소매 바람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한 40몇 명 올라갔는데 전부 한마디씩 하다가 너만 보면 춥다. 너만 보면 더 추울 것 같다. 바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정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속에 열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간목일주가 겨울에 꽃을 피웠다? 미친놈. 사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겨울철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똑같이 논농사를 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논농사가 되겠어요? 농사 그러면 대부분 논농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가을철에 농사가 끝났어. 그러면 땅은 뭐예요? 한토, 쉬는 땅이에요. 쉬는 땅을 다시 농사를 지려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 그래서 논농사를 지면 안 되죠. 그때는 보리농사, 밀농사, 아니면 하우스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특수직종, 미개척 분야, 그렇죠? 아직 그 뭐예요? 좀 전공이 좀 덜 떨어진데, 완성이 덜인데 이런 데 가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일반인과 똑같이 뭐예요? 논농사를 짓겠다. 그 사람은 생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철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앞으로 청간론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